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도 며느리 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이자 하나뿐인 아들인 제 남편은 위로 누나만 셋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안 그렇지만 예전엔 아들 낳으려고 줄줄이 자식을 낳는 일도 빈번했다 들었어요. 그 결과가 3명의 누나를 가진 저희 남편입니다. 형님들만 낳았을 때는 어머님도 구박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렇게 남편이 태어나고 어머님의 서름은 싹 씻겨졌죠. 정말로 남편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대성통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리고 꼭 그 이유가 아니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이해하는데 저희 어머님의 사랑은 조금 나쁜 방향을 띠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들과 함께 사는 저를 못마땅해 하십니다. 제가 본인 아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요. 제 자랑을 잠깐 해보자면 저 남편에 비해서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학력, 집안, 외모까지 다 자신 있어요. 남편이 못난 건 아니지만 곰 같은 스타일이랄까요?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성격도 둥글둥글해요. 저는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별명이 미녀와 야수입니다. 덩치가 딱 그렇거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와는 첫 만남부터 대단했죠. 아들과 결혼하겠다곤 저에 대한 관심은 일절 없으시고 그저 아들 찬양만 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뺨치는 일장연설이셨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일대사를 다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 얘기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보여서 말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맞장구 치고 리액션 해드리고 좋게 웃어드렸죠. 나중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보시고는 시어머니 자리가 조금 극성인 것 같다고 걱정은 하셨네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뭐가 문제냐 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신 건 아니거든요. 처음엔 그래도 예쁘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모습이 어머님 눈에는 안 찼던 거죠. 어머님은 제가 본인처럼 남편을 다 케어해주길 바라셨지만 저는 남편 동반자지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어머님께는 제가 못나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머님 오시면 잔소리만 하다가 가세요. 저희가 맞벌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에 조금 소홀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벌어보자 해서 직장이 조금 빡세요. 휴일 근무도 가끔 있고 야근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미뤄서 남편과 함께 해결하곤 해요.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 더 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남편과는 같은 마음이라 트러블이 없어요. 문제는 시댁이죠. 저희 시댁이 같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자주 뵙는 편이에요. 사실 저희 집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일엔 집안일은 제쳐두거든요. 주말에 한 번씩 대청소하면서 사람 사는 것처럼 하고는 살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저한테 일하면서 집안일 한다고 힘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더러 신경 안 쓴다고 잔소리 하시고요. 일한다고 집 내팽겨치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도 남편만큼 길게 일하고 업무 강도도 세거든요. 근데 어머님 눈에는 아들만 안쓰럽겠죠. 그 결과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집이 너무 더럽다며 청소 안 했냐는 잔소리는 기본이고요. 드레스룸까지 다 훑어보시고 냉장고는 기본으로 3번씩 검사하고 가십니다. 반찬통 하나하나 열어서 채점하고 가신다니까요. 아들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알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 행동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거든요. 하필 또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세요. 가끔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시는 날에는 저는 TV 프로그램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사장님이 된 기분입니다. 이건 짜네, 다네, 국물이 적네, 많네, 영양이 어쩌네 하시며 그날의 점수를 내고 가세요. 물론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니 제 음식 솜씨가 아주 형편없는 줄 아실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머님의 기준이에요. 저도 제가 먹을 만큼은 할 줄 알아요. 다만 어머님에 비해서 부족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잔소리하시면 옆에서 말려주고
저도 힘들게 나가서 일하고 왔다고 대변해주고 그래요. 그럼 저희 어머님 레파토리 18번이 나오죠. 여자는 집안일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태어나서 밖에서 일하고 왔더라도 집안일이 가능하답니다. 여자가 무슨 철인인가요? 오히려 체력은 남자가 더 낫죠. 사실 저 어머님이 잔소리하고 가셔도 잘 안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다 맞아봤자 저만 스트레스인걸요. 남편이 충분히 집안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머님 앞에선 말 잘 듣는 척해요. 남편도 제 편이고 형님들도 제 편이거든요. 형님들도 어머님이 극성인 거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저보다 더 차별받으시면서 크셨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거든요. 이런 상황이니 그냥 어머님 앞에선 나 죽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가 이 정도랍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닮아서 지 잘난 줄 아는 놈이었으면 결혼 못했죠. 가족들이 다 너무 착해요. 저희 시어머니도 막 그렇게 미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시어머님의 입을 막아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님 생신이 돌아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외식 말고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또 채점 받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다들 맛있다는데 어머님만 불만이 많으신 것도 속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공개하지 않고 어머님께 드리기로요. 저희 남편이 요리 솜씨가 좋기도 하고 자기 엄마 생신상이니 열심히 할 게 뻔했거든요. 다만 어머님이 채점하시기 전에는 남편이 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역시나 남편이 솔선수범해서 어머님 생신상을 준비했고 저는 요리 보조로 남편을 도와줬어요. 간 맞추거나 양 조절하는 건 전부 남편이 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당일날 식구들을 초대하고 생신상 대접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신경 쓴답시고 유튜브에 요리 채널들 찾아가며 실력 발휘를 했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뿌듯해해서 귀엽기도 했네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을 제외한 식구들은 다 만족을 했습니다. 다들 밥그릇 싹싹 비우시고 엄지까지 들어주셨어요. 제가 만든 줄 알고 저를 칭찬하셨는데 남편이 듣고 기분이 좋은지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대망의 저희 어머님의 채점 시간이 되었죠. 일단 어머님도 밥 공기는 다 비우셨어요. 이건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다만 내 입에는 너무 짜구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해먹니? 어른들 대접하는 자리인데 어른들 입맛에 맞춰야지. 너 취향만 생각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이건 간이 하나도 안 뱄구나. 고기는 하루 전에 재워둬야 간이 쏙쏙 배지. 너 그냥 양념해서 바로 구웠지? 살림을 그렇게 했는데 왜 요리 솜씨는 그대로니? 시어머니 생신상인데 반찬 가짓수도 너무 적고 옛날이었으면 이런 밥상 내놨다가 욕먹는 거야. 밥은 괜찮네. 밥은 천기밥솥이 하니까 이상할 수가 없지. 열심히 한 것 같다만 영 맘에 안 드네. 어머님의 신랄한 비난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눈치를 살폈는데 기분 좋던 남편의 표정이 울상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그걸 아니까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의 요리는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할 만큼 끝내줬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비난하시는 이유가 뻔하잖아요. 제가 만든 줄 아셔서요. 평소였으면 웃고 넘겼겠지만 오늘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음식이 그렇게 별로세요? 남편이 전날부터 준비한 건데 그렇게 입에 안 맞으세요? 뭐라고? 이걸 누가 했다고? 남편이요. 남편이 메뉴 정하고 요리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맛없으셨어요? 아니, 맛있었는데. 어머님, 진짜 맛이 없어서 맛없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한 줄 알고 맛없다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맛없어서 맛없다고 하신 거죠? 남편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어머님 입에 맞았으면 좋았을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 너는 왜 그런 걸 말도 안 하니? 누가 만들었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맛이 변하는 것도 아닌걸요. 저희 어머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시고 아버님은 옆에서 어머님 핀잔 주시더라고요. 맘 좀 곱게 쓰라고요. 형님들도 맛있는데 왜 유난 떠냐고 한 소리씩 하시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뒤늦게 맛있다고 하셨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상했죠. 남편도 알아요. 어머님이 제가 한 줄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신 거란걸요. 음식에 대한 비난도 받고 또 저를 미워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자기도 서운했겠죠. 결국 분위기는 냉탕이 따로 없었네요. 그날이 지나고 어머님께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남편한테 며칠 내내 전화하시다가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저더러 남편 기분 좀 풀어주라고 부탁하시네요. 어머님이 남편 때문에 쩔쩔매는 거 보니 꼬시긴 하더라고요. 웃음 참고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분 풀어주러 갔죠. 아직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내 기분이 뭐가 중요해? 당신 기분이 중요하지. 당신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어머님도 이젠 말할 때 조심하시겠지. 이번에 어머님도 아주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던데? 그럼 다행이고. 제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아들하고 평생 살 사람이잖아요. 그럼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있는 그대로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 사랑이 넘치셔서 색안경 끼신 거겠죠. 근데요, 저 당분간은 시어머님 잔소리 안 들을 것 같아요. 원래 어머님하고 통화하면 잔소리는 인사처럼 깔고 가시는데 이번 통화에선 안 들었거든요. 의도치 않게 남편이 사이다를 먹여줘서 시원한데 남편이 조금 불쌍하네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 막말하시는 것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하겠지만 아들이 판을 깔아줬으니 조금 기대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